지금 이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오늘 목요일 날 본회의가 열리려고 했는데 그게 철회된 작은 서동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정권이 5년 같지만 정권 한 2, 3년 남겨놓고는 웬만한 개혁 못해요. 중간에 선거 있다고 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뜨거운 감정이 남아있을 때 집권하자마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감정인 게 어떤 정권도 사법개혁은 잘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행정부, 사법부 장악이네 뭐니 하는데 간단히 한번 보세요. 사법, 입법, 행정 마찬가지지만 사법, 입법, 행정 어느 것도 법을 만드는 건 국회예요.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많은 일을 해냈지만 개혁을 못했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당시 이해찬 대표가 만들어 놓은 180석을 이낙연이 활용을 못함으로써 뭔가 개혁을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재판중지법, 방송 3법 등 속조도 조절하겠다. 저는 뜻은 이해는 해요. 왜 저러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게 자꾸 후퇴로 비치면 안 됩니다. 초반에 이미지가 정권 바꿨더니 진짜 중요한 건 빨리빨리 처리하는 이런 느낌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은 1년 동안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이때는 사실 허니문 기간이라서 이렇게 빠르게 가도 역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좀 요럴 때만이라도 힘을 더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새로운 이제 원내 지도부가 들어오면 지금 우리 지금 민주당 내에 원내 대표 선출이 있잖아요. 그 12, 13일 정도니까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넘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를 저도 바라고요. 새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 들어오면 그때 바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관 증언법 있죠. 대법관들 30명으로 늘리는 것도 지금 사실상 연기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런 게 있어.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해요. 갑자기 그렇게 못하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판사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개혁을 할 명분을 준 건데 그 개혁할 명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새롭게 원내대표 뽑히면은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타이밍상 어쩌다 보면 이런 타이밍이니까 이건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루기 시작하면 결국엔 타이밍 놓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우려가 있지만 뭐 아직 이제 안정화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 조율하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 프레임인데, 야, 지금은 민생 회복 시간이야. 개혁은 나중에 해도 돼. 그게 저쪽 프레임이에요. 맞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법개혁이든 민생개혁이든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차일피일 미루고 양보하자 하면 소위 뭐 듣기 싫어하는 단어겠지만 수박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일은 없다고 저만의 믿고 내피셜이긴 한데요. 그 대통령의 의중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대법관 증언 문제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민생 경제 그 비상경제 대응 TF팀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먼저 국민에게 어필하고 이후에 사법개혁을 처리하자라는 그 속도 조절론이 있긴 했는데 대법관 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네. 그 이후의 상황들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법관 전국 법관 회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별 기대 없는데. 비겁해. 법관들이 비겁해. 저번에도 결론 안 내렸거든요. 최소한 조희대가 대선에 개입한 사건은 본인들끼리 의제로 다루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법관들이 대법원장 사퇴하십시오 해야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회에 의해서 개혁되기 전에. 맞습니다.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건 되게 비겁하더라고. 그러니까 조희대는 대선에 개입했는데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대선에 개입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연기시켜 놓은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그 사내 게시판, 법원 게시판에도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럴 때 의견 딱 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무런 저항감이 없습니다.
해도 되는 걸 그냥 발 쏙 뺀 거죠.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저 생각 났을 때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처럼 타임이 있는 거예요. 식어버리면 못 빼요. 이 이야기는 민주당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맞아요. 민주당한테 힘 실어주는 거예요. 예. 힘내. 네. 역풍 없어. 그러니까 정치를 있잖아요. 절대 다수 100%가 지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민주주의는 51%의 지지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문제는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혀져요. 다 묻힌다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할 대통령이 안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논란이 있던 말든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 지금 형사재판 저거 한번 봐봐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무기한 연기됐죠. 유진교 사임이 무기한 연기됐죠. 오늘 대장동 성남FC 재판도 연기됐거든요. 연기됐죠. 무기한 네. 연기됐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랑 연관해서 이제 요거를 그 헌법 84조 요 형사- 현직 대통령은 탄핵 소추 뭐 그 되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법이란 소리 들을까봐 멈칫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게 너무 재밌는 게 웃기면 84조 이걸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알고 있고 관례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빨간불에 길 건너면 안 된다 이런 거 똑같은 건데 저희끼리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이걸 굳이 박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야 현 대통령이니까 현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는 프레임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것도 아니고 어. 네, 실제로. 실제로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더라도 그 생각하는 거야. 아이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영구집권을 깨했다고. 네.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은 그들이 그러니까 소추도 나도 뭐 저 계속해서 그 단어를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수사 중인 거, 재판 중인 게 다 포함되는 건 맞는데 나중에 이걸로 저쪽에서 있잖아요. 헌법 소송 걸고 지랄지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라 이렇게. 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대법원은 대법원 자정, 그러니까 사법부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정으로 개혁 못해요. 합니다. 결국 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조이대가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던 사건 중에 14살짜리 여자애를 아, 40대 남자가 임신시켰는데 무죄 나왔잖아요. 사랑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법비들이 법을 이용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정치적 사건 말고 빼고라도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가 증거도 없는데 대북 송금 유죄가 확정됩니까? 그게 자기들만의 카르텔인데 그런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도 여러분 그 법원이 공정하다고 믿으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껴요? 체감합니까? 예전에는 존중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존중마저 없어졌죠. 어. 직위원 조이대를 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몇 년씩 기다려요. 그럼 법관들이 부족하다며 그것도 한나라당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대법관을 늘리자. 그러면 그때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을 때 이거 늘려야 된다고. 법관 스스로 얘기를 했어야죠. 요구를 했어야죠. 네. 법을 바꿔달라고 그렇죠. 입법부에다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대법관 증언 문제 등은 사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법이 바뀌구나,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 지체된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거 해야죠. 하고 저는 이 본인들이 법관 전국 회의를 해서 앞으로 보여줄 얘기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다는데 그것이 저는 이전에 보여주지 못한 내용들을 자정 노력으로 어떤 선언을 할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여서 저희가 법으로 개혁을 빨리 시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 차원에서 입장이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재판부마다 현직 대통령이니까 지금 무기한 연기할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게 달리 들으면 기분 나쁜 게 맞아요. 뭐냐면은 건건이.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선물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삼권 분립이 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도 한쪽 대학 출신 뭐 이런 구성원들의 뭐 성분 이런 거 다양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숫자를 확실히 바꿔야 되는 것 맞죠. 같아요. 지금 예. 대법관들하고 헌법재판관들이 네. 상당수가 윤석열 동문이었다. 네. 맞아요. 예, 윤석열 동문이었죠. 아니 그리고 어느 조직에서든 부처 있는 각 조직에서는 자기들의 조직이
그게 발전하고 커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또 예산이 늘어나야 그렇거든요. 되거든요. 두 개가 당연한 건데 이 대법원은 인원 넣는 걸 반대해요. 그럼 권력 뭡니까, 기관은 그 일이 많대. 한 명이 처리해야 될 게 3천 건이래. 그러면 늘려주면 되잖아요.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네. 한나라당 때부터 조희대가 작년에 그랬어. 법관 늘려달라고. 네. 근데 대법관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준다고. 양승태가 박근혜 때 그거 로비하다가 사단난 거잖아요. 상고법원. 대법원은 그대로 있고 상고법원이라고 삼심할 수 있는 법안 하나 만들어 달라. 그걸 로비해가지고 사단이 났던 거거든요. 어쨌건 지금 사법개혁의 최적기고요. 민주당 용기를 내세요. 여기 막 쭈뼛쭈뼛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윤석열 정권 때 최초로 자신감을 가졌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태원 참사가 나고 예. 이상민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 네. 역풍이 아예 없더라고요. 1도 없었습니다. 예. 아,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기 시작해요. 이 정권은 곧 탄핵되겠구나, 국민에 의해서. 지금 똑같아요. 이런 논란들이 막 있는데 옛날에 관성대로 이거 역풍 불 거야, 조심해야지 하면 결국에 타임 넣어줘요. 여러분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이재명 정부. 벌써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안 남았습니다. 아, 빨리 해야 됩니다. 5년이 안 네. 남았어. 자, 임페라토르 싱글라리스님. 내란 적결 사법개혁이 곧 민생 경제입니다. 왜 다른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까? 맞습니다. 네.